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긴축을 더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눈치 보기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강한 반등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오늘 해봐야 될 텐데요. 주요 지표 이벤트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7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확정적으로 80% 이상 갖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반기 아니죠. 사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어놓은 선이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입니다. 5.25%이지 않습니까? 이 5.25%보다 내려가는 국면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은 한 3분기 정도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게 5월 말에 기대였는데 빠르게 이 부분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내년 1분기나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료가 없었던 부분은 이미 좀 선반영, 더불어서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있지 않겠냐, 그게 좀 7월이지 않겠냐라는 부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FOMC가 있고 나서는 어느 정도 동결 그리고 내년에 갔을 때 금리 인하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연준의 의입이 아니라 이 긴축 이후에 정말 자생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앞서 7월부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가는 장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에 대한 스탠스는 이렇게 빠르게 바뀌었고 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기대하는 것으로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차트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출하와 재고 지수입니다.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건데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심한 게 보이실 겁니다. 재고 증가율은 4월에도 50% 이상 증가했지만 출하 증가율은 4월에도 마이너스 30%를 보이면서 극단적으로 20년 내 최악의 업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최근에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선폭을 내일 또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간밤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 부분의 우려를 조금은 해소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대 이제 디램 메이커 업체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는 바텀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캐펙스를 추가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재고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좀 터닝 업하는 것이 나오면 주가는 그동안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근거거리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이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조금씩은 이제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부분들은 회복이 됐었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보면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더불어서 마이크론에서도 얘기했던 AI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면 어쩌면 이 업턴에서 올라가는 부분에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좀 가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그림에서 조금은 좀 인사이트 있는 차트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HBM,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수요에 필요한, AI 투자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한 48%, 삼성전자가 43%, 둘이 합치면 91%입니다. 마이크론이 한 9%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그 HBM3에 대해서 검증이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서버가 전체 시장에서 수요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약간 너무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비싸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과점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기존의 메모리들은 어쨌든 바닥을 잡아가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HBM에 대한 수요가 전망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 자체가 물론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 장은 될지라도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제재된다는 월스트리트의 보도가 나왔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플러스를 보인 부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전망을 좀 더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HBM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반영해 나갈 부분이고, 물론 그 메모리가 진짜 수요에 얼마나 확인되는지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7월에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보다 확산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얘기들은 좀 녹여냈다. 내년 1분기는 가야 금리 인하 가능하다 정도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에서 실적 그 메모리에 대한 바텀 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AI 수요가 메모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산업, 이 AI 수요와 관련된 메모리는 또 한국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은 그림일 수 있다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